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딩이 안 되는 이유, 자기 합리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 현재 무직에다가 나이도 좀 저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어두운 편이고 무직이 되면서 더 어두워졌어요.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성에 대한 눈높이는 좀 높은 편이라 또 바라는 것 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상황상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저는 근데 그런 사람들 별로 만나는 걸 좋아하질 않아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주변에 어두운 사람 많으면은 그게 영향을 자꾸 받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두운 사람 안 두고 그냥 즐거운 사람들이 되게 좋거든. 근데 그렇게 살아도 짧은 게 인생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어렸을 때는 막 그런 게 있었어.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가짜는 행동을 한 건데, 내가 이게 약간 좀 어두운 사람 만나도 같이 이렇게 즐겁게 하다 보면 즐겁고 되게 재밌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감성을 가진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쉽게 안 바뀌어요. 특히나 나이가 이제 한 30대 중반 이상 넘어간 사람이 그런 감성을 한번 가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감성은 진짜 안 바뀌어요. 20대는 차라리 어리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감성이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고, 자기가 느끼기만 하면은 바뀔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고착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 내가 한 50살 됐을 때, 40대 중반 이상 됐을 때 나는 진짜 막 꽉 막히고 진짜 다 벗고 이런 사람이 되지는 말자. 네, 그러기를 진짜 간절히 원하는데, 왜냐면 너무 그런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많이 보니까.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근데 여전히 되게 게으르고 자기 합리화가 개쩔어요. 근데 원하는 거나 상대에 대해 바라는 건 눈높이 높다.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자기의 사회적 위치는 생각 안 하고 자기의 근무 환경이나 이런 거, 그런 탓을 하다가 무직이 된 거죠. 근데 거의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하게 하는 그런 직종들을 많이 하고, 이런 패턴의 사람들이 주변에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방법을 알려줘도 잘 안 해요. 게을러요. 확실히 게으르고 자기 합리도 많은데,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것과 현실의 벽이 굉장히 차이가 많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이상적인 어떻게 살고 싶은 삶의 수준이 있는데 그건 절대 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 아이와 두 명의 자아가 싸우는 거야. 이제 뭔가 되고 싶은 그 자아와 게을러 터진 자아, 이 둘이 싸우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얘기를 같이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핵심을 좀 잘 짚는 성격이라서 이제 뼈를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니고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정황이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있는 시장에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고 못했던 게 뭐냐면, 네가 무슨 개소리냐. 그 시장 되게 괜찮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사니까 그 수준으로 하니까 딱 그 정도에서 되게 하위 계층에 있으니까 못하는 거. 사실 요즘은 그 분야 나쁘지 않다. 왜냐면 제가 모르는 분야가 또 아니었거든. 그래서 근데 그냥 불만이 존나 많아.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그래서 근데 만나기 싫었어. 만나기 싫었는데 뭐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게 됐죠. 세상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같이 이렇게 있는데 재미도 없고 대답도 재미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뭔가 뭐 이 말주변이 좋아서 뭐 재밌게 막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아는 게 많아가지고 같이 그렇게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아니면 뭐가 이렇게 에너지라도 밝으면 또 그 맛에 또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튼 좀 그냥 그래.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자기한테 이제 신경 쓰지 말라는 뉘앙스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처음부터 애초에 그런 스탠스면은 모르겠는데, 뭐 좀 듣다가 자기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좀 듣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시라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곡해서 해석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피해의식 같은 거죠. 일종의 피해의식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피해의식이 되게 많고 열등감이 많고 막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말을 해도 그냥 1차원적으로 안 하도 그 곡해 해석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막 너무 읽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살다 보면요, 막 그런 거 있어요. 나는 저 어른들 좀 나이 많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도 사람이 어떻게 다 맞냐, 맞춰가는 거지 막 이 지랄하는 사람들 너무 싫었어, 옛날부터. 그것도 맞는 것도
어느 정도 맞아야 그것도 맞춰가는 거죠. 아예 안 맞는 사람은 맞춰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있는 것만은 그냥 피곤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계산은 다 제가 하고 이제 그냥 나왔는데 한 2번 제가 샀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나왔죠. 그냥 빨리 나왔는데, 그거 보면서 이제 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뭐만 있으면 이게 막 그러니까 그 무적의 논리 그거잖아요. 개인의 취향 막 이런 게 무적의 논리인데, 이제 뭐 근데 이제 이 사람 어차피 지인이고 어차피 그지같이 살든 사실 뭐 내 알바 아니니까 그냥 뭐 그냥 원하지 않으면 뭐 그렇게 무시해요. 근데 꼭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상황이 크리티컬해지거나 막 그런 경우에는 또 도와달라고 전화 온다. 뭐 이력서 봐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안 하면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아쉬울 때 전화 오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막 그런 거 많이 도와주고 막 그래가지고, 나 학생들 도와주는 게 일이다 보니까 이제 취업시장, 제가 단순히 그냥 IT 쪽 취업시장만 잘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되고 그게 어떻게 어필이 되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좀 예민하게 잘 하는 편이에요. 이력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보는 거고,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는 결국에 굉장히 이제 그 예민한 감각으로 봐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팀노바 이력서가 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뭐 같은 양식으로 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본인들은 뭐 같은 양식으로 안 하나? 인터넷에 검색해서 이력서 양식 쳐서 하는 주제들이 무슨 마치 순수하게 이력서를 본인이 다 만들어서 쓰는 양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내로남불 개 오진다를 생각을 해요. 얼마나 웃겨. 모순 덩어리고. 근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쓰는데 굉장히 정성 들여서 되게 오래 쓰거든요. 한 친구들 쓸 때마다 최소 일주일씩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작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영상 준비도 하고 정말 열심히 쓰니까 이제 그런 거에 사람들이 딱 보고서 이 친구의 이력서는 굉장히 정성이 들였구나 해가지고 더 좋게 보는 회사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뭘 하나 하더라도 야무지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봐도 끌리게끔 딱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거 좀 알려준단 말이죠. 좀 심한 친구, 그러니까 약간 그 냉정하게 어떻게 친구도 아니야. 걔는 친구도 아닌데 그냥 뭐 어떻게 해가지고 도와주게 됐는데, 약간 기본적인 그냥 뭐 중학교 이상만 나와도 쓸 수 있는 정도의 문법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문법,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데서 산 거야.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쁘지 않아. 그렇게 살아도 돼. 그게 꼭 인간이 어떻게 다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못 사는 사람도 있는 게 그냥 자연의 섭리의 이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이 꼭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거지. 근데 이런 유형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코딩이 안 되는 친구들 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자꾸 탓을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지금 그 상황에서 그냥 이제 되게 정직하게 그냥 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사람들을 되게 잘 잡아내요. 성격이 이런 사람들이 말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확 이렇게 슉슉슉슉 이렇게 잘 피하거든. 그럴 때면 다시 정 가운데로 다시 끌고 오고 와가지고 이렇게 딱 그 균형을 딱 잡아놓고 논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정확하게 딱 잡고 데리고 가거든요. 여기서 말 다루 흐트러지면 그 논점 정확하게 찝고 해서 그 논점에서 절대 못 벗어나게 몇 번 회피할 때마다 끄집어 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논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하게 만드는 게 제가 되게 잘하는 것 중 하나인데,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자기 합리화가 되게 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 그런 자기 합리화하고 세상이 문제고 막 정말 불공평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공평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 나는 공평은 기회 평등이 훨씬 공평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누구나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는 시장이 공평한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 터진 애들이 그냥 저 SNS에 되게 멋지게 SNS에 사진 예쁜 사진 올리고 멋진 사진 올라온 사람들은 그걸 찍기 위해서 운동 개 열심히 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 개 열심히 하고 관종이다 뭐다 욕할지언정 그렇게 관심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피부 관리도 받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보면은 관종보다 못한 거지 본인들은. 근데 어쨌든 그런데 막 평가 오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코딩할 때도 참 많이 봐요. 그런 친구들은. 근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어떤 때 제일 많냐면 이제 좀 응용 1, 2단계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는데 이제 기초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안 될 이유를 찾는 친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 그 언어 초보 이렇게 17년간 하면서. 그래서 근데 그걸 언제 내가 무슨 상담사도 아니고 그거를 다 이해해준다고 끄덕이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처음에는 그냥 하다가 힘들어서 한번 쉬는 그런 정도로 쉬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유를 막 찾아가.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말이 커지고 해서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일요일에 자기가 지금 엑스레이를 찍는데 밤 10시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되게 큰 병원 가본 사람 알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저는 병원에 그 당시에는 안 가봐도 그냥 뭐 알겠어 그랬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보니까 일요일에 이제 있었는데 일요일은 병원 되게 조용해요. 그리고 의사들도 주말에 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급하지 않은 뭐 응급실 아닌 이상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웃긴 거지 내가 봤을 땐. 그래서 진짜 골 때린다. 되게 골 때린다. 되게 세상에 참 웃긴 일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습관이 되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습관이라는 게 진짜 무섭다는 거, 그것 때문이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이 습관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그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 관찰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게을러 터진 거, 저도 이제 게으르고 싶을 때도 많고 게으른 날도 있죠. 막 주말이나 뭐 쉬는 날에는 그럴 때도 있고, 막 지쳐버리면 그냥 게을러서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게으름의 그 범주를 넘어섰어요. 근데 너무 게을러 터지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게으름도 습관이 되면요, 우리 몸이 평소에 그냥 일반적인 컨디션일 때 8시간 정도 근무를 할 수 있다면, 이 게으를 때는 2시간, 하루에 생산적인 일을 1시간, 2시간도 못해요.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뭐 평생 살아도 되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조차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코딩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코딩을 되게 잘하고 싶은데 그 마음은 굴뚝 같지만 실제로 코딩을 그 전개에 나가는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이게 나한테 굉장히 필요하고 이게 내가 정진을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으나, 문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다는 이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왜냐면 코딩이란 걸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죠. 그게 문제인데, 이 코딩이라는 거는 사실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육이랑 똑같아요. 제가 이제 당뇨 때문에 당뇨가 생기고 살이 이제 급격히 찌면서 당뇨가 좀 생기면서, 이제 이 당뇨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근육 운동을 하래요. 그래서 뭐 허벅지 운동이나 뭐 이런 운동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뭐 걷기도 하고 밥 먹고 10분 이상 걷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들으면서 이제 그런 걸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근육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너무 아픈 거예요. 맨날 앉아가지고 타이핑이나 하던 애가 갑자기 근육 운동을 하니까 엄청 몸도 힘들고 너무너무 겁나고, 헬스장이 막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이제 학생들도 책임지고 강의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짊어진 그 삶의 무게가 굉장히 깊죠. 왜냐하면 이게 어설픈 강사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저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잘해야 되고, 항상 학생들이 책임지려는 생각이 항상 무의식에 기저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런 정말 나를 정말 되게 관리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인정을 좀 받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에게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센스를 더 잘 키워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책도 봐야 되고, 사실 뭐 이렇게 게으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도 나는 강의를 해야 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만 하는, 그래서 정신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저를 강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건 결국에는 그 전에 쌓아온 커리어들 때문에 이런 신뢰도가 학생들에게 쌓일 수 있었고, 그 쌓인 신뢰도 때문에 강의도 할 수 있게 되고, 그 강의 때문에 좋은 결과도 내고, 그럼 그 좋은 결과를 더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이런 성향인데,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처음에 뭘 하든 처음은 항상 힘들어요. 운동 처음에 할 때, 제가 코딩 처음에 할 때 그 느낌을 느꼈다니까. 벽을 정확하게 느꼈어. 아, 이 분야는 천재들만 하는 분야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힘듦을, 초반에 쉬운 거 아무것도 없어. 제가 어떤 분야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진짜 하다못해 단순직조차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이 굉장히 긴장되고 막 힘든 이런 상황들이 진짜 많은데, 그 인생의 대부분을 게으름으로 채워놨으니 그 게으름 위주로밖에, 이제 게으름에 풀어온 거지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삶에 그냥 만족하고 살면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 그런 삶을 만족해하지 않는, 자기가 뭔가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개선점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타인에게 굉장히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막 이런 여러가지 모순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전개로 가는 거는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결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인생의 작은 승리를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자기합리의 그 고리를 정확하게 끊어주지 않으면 보통 좋아지지 않는데, 이게 제가 제 학생들한테는, 제가 이 친구를 코칭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사실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잘 살아 이렇게 생각하,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 근데 뭐 그러니까 그런, 확실히 달라요. 열심히 사는 부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는데, 확실히 열심히 사는 부류들이 뭐 여러모로 이제 뭐 돈도 돈이고 사회적 위치도 그렇고, 그 부류, 그걸 떠나서 그냥 같이 있으면 졸라 재밌어요. 막 재밌고 한도 끝도 없이 재밌는 얘기 하게 되고, 에너지 넘치고, 같이 뭐 지식도 막 나누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데, 반대로 막 어두운 사람들은 약간 어둡고 재미도 없어.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삶의 의지도 없어 보여. 근데 막 놀고 싶은 거는 또 밝은 사람들이나 뭔가 잘하는 사람들에게 놀고 싶어 하는 그 부류에 끼고 싶지만, 그 부류에선 그렇게까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어야 부류에 끼는 거죠. 근데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확실히 만나보면 그래. 그게 사람들이 만나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자존심이 셀 경우가 제일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이 되게 세면 그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데 거기에 자존심이 너무 세버리니까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될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도 아닌 거지. 왜 매력적인 사람만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약간 이상한 평등 심리를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연예인들 우리 무의식적으로 이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스 코리아 진 이렇게 나왔어. 근데 생각보다 안 이뻐. 옛날에 실제로 별로 안 이뻤는데 미스 코리아 진 된 사람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뭐 그런 것처럼 별로 안 이쁜 사람들이 진 되면 또 난리 쳐요. 아, 뭐야 저게 미스 코리아 진이야 이러잖아.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좀 이렇게 덜 이쁘거나 아니면 덜 잘생기거나 하면 우리 무의식적으로 그래요. 연예인 하기에는 좀 얼굴이 별론데? 막 이런 생각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평가 기저가 깔려 있어요. 근데 뭐 모든 사람 막 그런 거 있어. 막 제가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닌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TV에 막 정말 어떻게 보면 아름답거나 막 멋있지 않은데도 막 그냥 다 나와야 된다. 뭐 나올 수는 있지. 근데 이제 대중들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형태 다르겠지만, 뭐 코미디언은 재밌지 않으면 보고 싶지 않은 것처럼 대중들은 딱 원하는 그런 방향성이 딱 있거든요. 굳이 이 사람들이 시간 내가지고 모두 평등해야 되니까 뭐 그냥 적당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애매한 스탠스로 웃긴 거 막 하고 막 이러면 안 보잖아. 그러니까 개그맨은 웃겨야 본다니까. 연예인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과 관련된 드라마는 또 로맨스를 꿈꿔야 되는데, 그 로맨스 하는 사람이 감정이입이 안 되는 외모면은 안 보잖아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평범한 사람들도 그런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게 주류가 아닌 거는 그게 수요가 없다는 거지. 시장은 굉장히 냉정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강하게 통제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회를 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보기에는 세상은, 그러니까 일단 일반인인 우리들조차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개발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원초적인 접근을 좀 하다 보면 왜 팀노바 팀원들이 고연봉을 받을까, 이런 게 계산이 너무 쉽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뭐 이렇게 뭐 사연팔이 하고 뭐 어쩌저쩌고 막 얘기를 해도 뭐 별로 신경도 잘 안 쓰고, 저는 그냥 자기가 뭐 정말 모든 면에서 우월하기가 힘들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줘야 된다 생각해. 뭐 예를 들면 장애인들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너무 강하게 태어났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런 복지를 하기 위해서. 근데 막 게을러 터졌는데 몸 멀쩡하고 뭐 게을러 터졌는데 뭔가 많은 걸 바라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건 전 절대 원하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땅 파서 잘 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수준으로 살면 돼요. 제 생각엔 그게 딱 맞고, 그게 자기 수준에 맞는 거고. 근데 사실 진짜 요즘같이 뭐 배우려면 얼마든지 고수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유튜브만 있으면은, 인터넷만 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렇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계급 차이를 완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없거든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스마트폰도 뭐 비싼 것도 많지만 뭐 저렴한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면 진짜 많이 평등해지고 있어, 기회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막 뭐 유튜브 보면은 나는 백수인데 뭐 이렇게 잘 됐다 뭐 이런 분들 의외로 많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도 노하우도 얻을 수도 있고 정보 얻기도 참 쉬운 시장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좋은 시대에 그렇게 생각을 할까? 이게 같이 얘기해보면 안 되는 이유면 주구장창 얘기해, 주구장창. 뭐,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특정될 수 있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그러면은, 안 되는 이유만 막 주구장창 얘기해. 어떻게 이렇게 코딩 못하는 친구들이랑 똑같은지, 그러니까 코딩 이렇게 어떻게든 안 하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안 될 이유만 찾아서 얘기하는 그런 학생들이 똑같아, 뭔가.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안 하면 되거든. 안 하면 돼.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면 되는데, 뭔가 거기서 바라는 것도 많은 거지. 이게 이런 사람들도 좋은 건 줄 알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좋은 호텔에 가. 그러면은 좋은 호텔 가면 침구도 좋고 막 그렇잖아요. 집보다 훨씬 좋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런 이제 좋은 침대, 뭐 좋은 침구들, 그리고 깔끔한 환경, 이런 게 좋은 건 다 안다, 또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나는 평생 못 가지는데 누군가는 많이 가지겠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런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노력을 엄청나게 해서 그거를 받게 된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렇게 혜택을 못 얻는데 저 사람은 얻네, 이런 방식의 접근은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약간 그 느낌으로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전에 했을 때 그 어려움의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대다수는 제가 이제 팀노브 와가지고 미친듯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이제 넌지시 물어봐요. 혹시 진짜 인생에서 지금 제일 열심히 사는 거 아니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이제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자극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반대로 팀노바 와서도 독하게 이렇게 막 잘하는 친구들 보면 이제 너 옛날에 살면서 뭔가 잘해본 적 한 번이라도 있지? 그러면은 그런 적이 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본 적 있는 친구들이 대략적으로 계산이 정확해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반복적이거든요. 습관적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30대 중반 후반까지는 정말 우리가 그 좋은 습관을 이렇게 만드는 시기고, 40대부터는 자기가 쌓은 좋은 습관이 이제 발현되는 시기. 40대는 정말 40대 빈곤율이 20대를 추월한 적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40대는 정말 자기가 20, 30대 쌓은 거에 대해서 정말 보상을 받는 시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게 심해요. 물론 이제 40대가 된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고 그 이후에도 열심히 해서 잘 되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보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20, 30대 되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20, 30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빌딩을 하고 사시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훨씬 찬란하게 빛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제가 제 학생들한테는 냉정하게 팩폭이라도 하고 어떻게든 충격요법을 하든 해가지고 진짜 어차피 그리고 처음에 얘기를 하니까 여기 왔을 때 초심을 생각해라. 지금 이렇게 게으를 일은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라도 하겠지만 주변 지인들이 막 그럴 때 막 그런 사람 보기가 싫어. 꼴배기가 싫어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같이 보기 싫은데 막 보게 되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제가 또 싫은 사람을 잘 보면 좀 티가 나는 성격이라서 미치겠어. 너무 쓸데없이 솔직해가지고. 근데 진짜 그게 있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지인들이든 뭐든 뭐 하물며 가족 관계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뭔가 에너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더 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회적 명사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텐션 떨어지고 막 우울감 겁나 많고 이런 사람 방송에 나온 사람 중에 아무도 없어요. 명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이렇게 에너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요새 오은영 박사님 그 심리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을 되게 잘 보는데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에너지가 있잖아요. 오은영 막 그런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이게 명사 다 말 잘해, 말 잘하고 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가는 법을 되게 잘 알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딱 좋아해요. 심지어 희극인이라고 하는 그 개그맨들조차도 워딩도 되게 좋고 전달력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희화화시키고 뭐 재밌고 가볍게 생각하는 개그맨들조차 사실은 이 발성이나 이제 전달하는 거부터가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런 이제 보여지는 거에 굉장히 특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보편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냥 언론으로 TV로 그냥 대충대충 보니까 그냥 만만해 보이고 그러겠지. 근데 알고 보면은 넘사벽의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일단 특정 자리까지 가서 여러분들이 작은 승리를 이제 조금씩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게 선순환이냐 아니면 악순환이냐의 그 차이인데 진짜 이런 악순환, 자기합리화가 이제 자기합리화는 때로는 필요해요. 우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뭐 주관적인 영역이나 뭐 그런 영역에서 자기합리화가 마음의 안정을 줄 때도 있지만 이게 게으르기 위한 자기합리화가 반복되면 그런 경우는 진짜 굉장히 피곤하고 같이 무언가를 하기 싫어진다 라는 얘기를 끝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진짜 자기합리화를 선순환으로 하면서 자기합리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순환. 그러니까 악순환의 가장 큰 안 좋은 게 자기합리화다. 그래서 내가 못할 이유를 찾지 말고 그냥 무식하게라도 그냥 시간이라도 때운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코딩에 좀 많은 시간을 써보세요. 자연스럽게 조금씩 좋아져요. 그러니까 헬스장을 어설프게라도 계속 가면 그래도 운동은 뭐라도 하게 되잖아. 근데 아예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널브러져 있으면 그냥 그대로 더 살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데 무언가를 해야만 더 잘 되게끔 에너지가 넘치게끔 인간이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몸도 안 좋아지고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바뀌는 게 1도 없어. 근데 반대로 가끔 게으른 건 괜찮아요. 근데 에너지 있게 막 이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은 막 더 넘쳐 에너지가. 더 웃겨 그게. 몸이 좋아지니까. 몸의 에너지도 좋아지고 몸의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뭔가 더 하고 싶어. 코딩도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좋은 작품을 만들고 나름 성과가 느껴졌어.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겠죠. 그러면 이거 칭찬받고 그러니까 나도 힘이 나네. 그럼 더 하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더 힘이 나게 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야.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돈에 관심이 더 많고 그런 것도 그런 선순환을 많이 경험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순환을 만드는 그런 에너지 있는 모습으로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